네. 자,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3%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국과 중국, 미국이랑 일본도 안 좋아, 미국이랑 한국도 안 좋아, 미국이랑 하여튼 다 싸우고, 뭐 멕시코, 네. 캐나다, 뭐 남미 다 싸우는데 유일하게 안 싸우는 데가 중국인 것 같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 중국은 도대체 뭔 일이 있길래, 아니면 뭐가 있길래? 많죠. 뭐 히토류도 있고 우리도 어디 파면 안 나오나? 네. 자, 우주를 가야 되나? 어쨌든 네. 그 미중 간의 4차 관세 협상이 일단 이루어졌고 거기서 이제 틱톡 매각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요 정도까지 뉴스는 왔는데 사실 이게 진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미국 트럼프는 뭐 잘 됐다, 잘 됐다. 아주 만족하는 것 같이 얘기하던데 믿을 수는 없고요. 이제 지금 협상의 내용이 전혀 지금 공개는 안 되고 있는 거죠? 알려진 바가 없는. 시진핑하고 통화하고 나서 이제 알려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뭐 잘 됐다고 얘기하는 건 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역대로 4번 그 관세 협상 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트럼프의 코멘트가 보면 뭐 아주 미사여구가 있습니다. 한 번도 협상 안 됐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주 협상이 잘 이제 어그리먼트가 리치드했다. 시그니피컨트한 무슨 뭐 프로그레스가 있었다. 아주 생산적인 토크가 있었다. 이번에는 아주 베리 월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의 상습적인 과장형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신경 쓸 거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관세 협상 하러 가가지고 관세 협상 얘기는 안 하고 틱톡만 타결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진핑이 그 트럼프를 중국으로 이제 불러오기 위한 양보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를 중국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미중이 지금 기싸움을 사실 하는 건데 네. 보여주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먼저 이제 찾아가면 지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서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동양의 사고로 보면 급한 놈이 우물 판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을 오게 되면 중국의 이제 14억 인민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국이 급했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트럼프한테 뭔가 명분이 필요하고 중국의 양보가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이번에도 관세를 뭐 30%를 어떻게 낮추냐는 부분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딱 하나 된 것은 틱톡에 관한 얘기밖에 없었어요. 네. 그 틱톡이 근데 매우 중요한 이슈예요? 그렇지 않죠. 그 정치적으로 큰 이슈고 그걸 이제 트럼프도 처음에는 틱톡 이거 없애야 된다. 네. 뭐 이러다가 젊은 애들이 워낙 많이 쓰니까 선거에 자기가 이용을 했죠. 덕을 무지 봤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탠스를 바꾼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또 이제 스탠스를 또 바꾸는 이제 뭐 정치인의 생각이라는 건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중국의 30대 청년이 만든 이제 쇼폼이 네. 미국의 젊은이들의 이제 마음을 잡았다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문제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데이터가 모였을 때 엄청난 빅데이터로 모여들면은 이게 이제 진짜 마음만 먹으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소스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틱톡 데이터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의 GI들이 미국 군인들이 다 젊잖아요. 그 네. 틱톡에다가 자기 쇼폼을 올린다고. 그래서 나의 일상생활에서 식당에서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산책하는 거, 뭐 훈련 받는 거, 그 무대 풍경 이런 거기도 올리면 어떻게 되냐? 안 되잖아요. 안보에. 그래서 이제 그게 빅데이터로 이제 뽑히면은 정말로 이제 기밀이 셀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극단적으로 보자면. 뭐 그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뭐 틱톡을 미국이 가져가는 뭐 무슨 큰 이게 이슈가 되나 했더니. 근데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AI라는 것이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이제 메시지나 데이터를 가지고서 AI를 만드는 건데 사실은. 네. 근데 틱톡 같은 경우는 이게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여의도에 더 현대 이 주변에 있는 아침 출근 시간을 이걸 찍어가지고 올렸을 때 그게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옷차림, 표정, 들고 다니는 가방, 가는 방향,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1년 동안 모였다. 그러면 이거 여의도의 모든 것을 다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AI 머릿속에 핸드폰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량의 뭐
800배, 10,000배 이상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고 네. 그걸 가지고 AI를 공부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 AI 지능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리스크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예, 하여튼 뭐 그것도 그러면 일단 협상이 잘 됐다고 한다는 거는 적어도 미국의 틱톡은 미국에서 아마 누가 인수하는 걸로 지금 얘기 네. 나오는 데가 어디였죠? 오라클 정도? 오라클이랑 틱톡은 좀 안 맞지 않나? 오라클 서버를 틱톡이 이용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그냥 측면에서 오라클이 되게 되지 않겠냐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라클이 트럼프하고 좀 친하다는 거죠. 그래요.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고. 그렇죠.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틱톡이 사실 그래도 그러니까 핵심 이슈는 아닌데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손을 내민 거다. 중국이 미국에게 손을 내민 거다. 근데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내밀지 않고 에이펙에 그냥 두 분 다 오시면 되잖아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전 조율이 필요했겠죠. 아, 그래서 이제 APEC에서 합의 볼래 안 볼래를 이번에 아마 간을 봤을 건데 네. 아마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합의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11월 이후에 또 이제 11월 10일 이후에 아마 5차 회의를 협상을 해야 될 가능성. 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페기에서 뭐 트럼프의 스타일상 소위 말하는 드라마를 쓸 수도 있죠. 그러려고 그러면 사전에 중국하고의 얘기가 끝나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게 뭐 다 그렇지만 지금은 먼저 전화하면 지는 거고 먼저 울면 지는 건데 네. 먼저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전화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 사전 조율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1대1로 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이제 반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협상은 참 미중인데 왜 저 유럽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워싱턴에서 하게 되면 중국이 우물파로 갔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 네. 이제 만약에 베이징에서 하게 되면 미국이 뭐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립 지역을 찾다가 보니까 이제 유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요? 또 둘이가 이제 치고받고 싸웠을 때 누군가 중재자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재자를 아시아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유럽 국가들이 이제 중립 국가들 뭐 제네바 무슨 뭐 이런 데들이 다 중립국의 성격이 강한 데들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하고 또 그게 국제들이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뭐 보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환경들이 이게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양보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좀 독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뭐 제네바 갔다 런던 갔다 저 스톡홀름 갔다가 이번엔 마드리드 가고 이거 왜 가냐 하는데 그런 내부적으로 보면 기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 그 저희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또 언론을 통해서 보기에는 어쨌든 전화할 거다라고 말한 사람은 트럼프고 그럼 트럼프가 손 내민 것 같은 그러니까 미국이 급한 것 같은 모양새를 이미 보여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해석의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내가 주도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전화하면 저쪽에서 받아들이면 내가 이니시티브를 치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재미난 것은 어제 중국 외교부가 코멘트를 했어요. 네. 그 이제 협상 뭐 이거 어떻게 보냐, 뭐 틱톡 뭐 이랬더니 그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전화한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가 없어. 나는 별로 아는 게 없다 거기서 나는 코멘트할 게 없다. 노 코멘트. 중국에서는 이제 씹었다는 얘기죠. 전달하겠다고 하는 거, 네. 난 잘 몰라. 안익십. 외교부가 그렇죠. 그래서 모를 수가 없는 건데 언론에 다 나왔는데 그래서 난 거기서 아는 게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카톡 할 때 그 느낌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러면 9월 19일이 사실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한 날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9월 19일? 그러니까 19일에 통화한다고 했으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겠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하는데 아마 중국이 전화는 받겠지만 거기다가 이제 예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화라는 게 틱톡 이거 파는 거 동의할래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진짜로는 이게 30% 관세에 반대 조건에 붙어 있는 히토리 금속의 제한을 풀래. 이게 핵심인데 그것에 대해서 시진핑은 아마 예스라고 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49%입니다. 아니 근데 중국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보면 중국은 지금 저희가 뭐 뉴스 같은 데서 접하기로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중국에 있는 뭐 중국에서 경쟁이 워낙 또 치열하죠. 저가 경쟁 같은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러다 다 망한다. 이제 이런 상황이라
중국은 뭐 현재 상당히 경기가 안 좋은데 또 주가는 많이 또 뛰고 있다. 이런 뉴스를 좀 보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 당황스러운 얘기인데 미국도 네.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정도 K자 회복이에요. 되는 놈은 계속 가는 거고 안 되는 놈은 계속 K자 회복. 그렇죠. 위로 계속 올라가는 예전 같은 사이클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K자. 양극화가 많이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M7만 가는 거지 뭐 제조업 형편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 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국 똑같다고 봐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K의 위로 가는 건 안 보고 밑으로 가는 거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중국 망했다고 보는 건데. 근데 그것을 이렇게 봐야죠. 지금 중국이 2분기, 3분기에 평균 한 5.2, 5.3을 성장을 했어요. GDP가. 네. 네. 근데 우리는 0.8 뭐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누가 더 센 거냐는 그건 뭐 물어보면 안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에 오류가 지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증시는 왜 그렇게 올라가냐는 것은 이게 7월달, 8월달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죠. 네. 근데 4년을 놓고 보면 어떻게 되냐? 전 세계에서 제일 안 오른 주가가 여전히 중국이고 거기 이제 큰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미국하고 똑같은 이 AI 반도체 이것이 주도해서 올라간 장이다. 네. 그리고 그게 올라가니까 이제 뭐 빅머니 무브가 있어요. 은행에 이제 4년 동안 잠자던 예금들이 일부가 네. 요게 이제 증시로 살짝 들어왔는데 이게 주가가 바로 3,800으로 훅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유동성 플러스 그 AI하고 네. 이제 반도체 이게 두 개 핵심 요인인데 거기에 배경에는 트럼프가 있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반도체가 가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H20 그 중국에 특화한 AI 칩을 이거 팔지 마.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뭐 한 50억 불, 5조 이상 손실을 털어야 되는데 이제 젠슨 황이 가서 얘기를 잘한 거죠. 그래서 그럼 15% 통과세를 내면 내가 수출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한숨 쉬었는데 거기에 대놓고서 중국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그 중국의 그 데이터 센터 뭐 이런 회사들은 네. 엔비디아 칩 사지 마. 그러고 국산 AI 칩을 50%를 이걸 반드시 써야 된다. 요 조항을 8월 달에 냈어요. 네. 그래 버리니까 뭐 엔비디아의 중국 마켓시어가 90%가 넘는데 그게 40%만큼을 중국 내수 기업들이 갖고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기업들은 뭐 캠브리콘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매출액이 뭐 40배씩 늘어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지금 미국의 제재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AI 기업들의 실적은 폭등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한 거죠. 그럼 이제 관심은 이거죠. 야, 엔비디아의 칩보다도 성능이 떨어진 걸 그걸 써서 어떻게 AI를 만드냐. 네. 근데 그게 답은 심플한 게 바로 딥시크입니다. 딥시크가 그 9월 총괄 8월 말인가에 보면은 업그레이드 버전을 해놨어요. 네. 하웨이 칩을 써가지고 그래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했더니 발표를 했는데 이게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2주가 딱 지나가지고 업그레이드한 거 수정해서 냈더니 이게 벤치마크보다 훨씬 올라갔어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중국의 알고리즘 파워가 네. 저사양 칩을 가지고서 그걸 여러 개 연결해서 고성능 AI를 만드는 기술이 이게 미국보다 훨씬 뛰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많은 AI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엔비디아 고가 칩을 안 사고 중국 국내 칩을 사도 딥시크 경우를 봤더니 가능하네? 요걸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지금 AI하고 반도체 주가들이 다 폭등을 한 거죠. 뭐 보면 최근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거의 90% 올라가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유가 있었고 거기에는 결국은 트럼프의 헛발질이 있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간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것의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이제 AI 칩 시장이 네.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장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 국내 제품으로 대체하는 이제 정책을 이걸 중국 정부가 미국의 규제 때문에 써버린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최대 피해자는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흘러내린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사실 내부 경기가 좋으면 그 저희 정치인 입장에서도 굳이 우리가 협상에서 수그릴 필요가 없다. 그럼 중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도 뭐 안 좋은 쪽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으니 시진핑도 난 괜찮아라고 나설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도 사실 지금 뭐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계속 우리 경기 좋다, 우리 경제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도
절대 수그릴 수 없어라고 하는 건데 그 밑단에 보면 그건 이제 정치인들의 그런 이제 서사는 다 뻥이죠. 자기가 좋은 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이런 거 잘못했어. 이런 얘기하는 정치인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돈이 보는 것은 네거티브 팩트를 보는 것이고, 네네. 이제 정치인들은 자기가 잘한 것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괴리가 이제 우리가 느껴지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의 주범이 중국이 맞아요. 네. 근데 수요보다도 많은 것을 만든다 그러는 건 그건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중국이 세계 공장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은 미중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GM, 포드, 테슬라가 이게 미국에서 사용되는 자동차보다 더 많은 걸 생산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미국도 똑같이 공급 과잉의 주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중국으로서는 이것이 제조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산력을 늘려가지고 고용을 늘리고 그 경쟁력을 갖고 세계 시장을 먹는 것이 지금까지 비즈 모델이었어요. 네. 근데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이게 이제 유럽까지 나서가지고 중국의 공급 과잉을 얘기하기 때문에 얘들로서는 공급 과잉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네이지엔이니 무슨 손을 안으로 접는다고 하는 거 이거 이제 하지 마라. 가격 내관. 하지 마라. 뭐 이러는 것은 구조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뭐 중국으로서는 이제 뭐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제조업으로 미국이 싸움을 거는 건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 네. 내부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제조업이나 무역으로 하는 것은 이건 시비 걸기 위한 것이지 진짜 너 목을 겨누는 건 그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시그널을 주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단계를 트럼프가 제조업으로 이제 관서로 걸었기 때문에 이거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중간에 그만둬 버리면 지든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싸움이 걸려지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 제조를 기반으로 한 수출로는 중국하고 싸워서 못 이깁니다, 그건. 네. 근데 관세라는 것이 보호할 산업이 있어야 뭐 관세 의미가 있는데, 산업이 없는데 뭘 보호를 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역으로 시비를 걸고 이 기술로 완전히 목을 조아서 이게 이제 돈을 털어가는 것이 미국의 진짜 목적인 것이지, 관세는 그냥 드라이브샷 잘 쳐가지고 돈 따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전에 자기가 관세를 가지고 했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복수열전을 이제 사실은 벌이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정말로 의도하지 않게 우리는 옆집에서 돌 맞아가지고 3,500불 뭐 투자라고 하는. 근데 그게 피해자가 사실은 일본하고 한국이죠. 아니, 투자라고 얘기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갖다 바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미란 보고서를 보면 얘들이 무슨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펀드를 만들어서 제조업에 투자한다. 네. 100년짜리 국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국채 문제를 해소한다. 관세를 때려가지고 일자리를 만든다. 요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네. 근데 관세 문제는 알겠는데, 펀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처럼 뭐 외환보유고나 이런 걸 갖고 펀드를 만든 게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이게 우방들 돈 털어가지고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했다는 게 지금 미란 보고서의 핵심이에요. 친하게 지는 게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키신저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미국에 적이 되는 건 위험하지만 동맹이 되는 것은 더 치명적일 수 있다. 근데 지금이 딱 그 말이 맞는 이제 상황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국을 패야지 왜 한국하고 일본하고 유럽을 패냐. 네. 이제 그게 비밀은 아주 심플한데요. 1기 때는 중국만 팼어요. 네. 그거는 미국의 무역 적자 65%가 중국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게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무역 적자의 29%만 중국이고 중국에서. 나머지 71%가 다른 나라예요. 네. 그래서 중국은 패갖고서는 미국의 무역 축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나머지를 누가 갖고 가냐면 동맹 우방들이 갖고 가기 때문에 지금 동맹과 우방을 패는 이런 이제 패착을 사실은 한 거죠. 패착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소장님도. 아니 제조업이 없는 데서 거기다 관세를 때린들 지금은 그렇지만 그럼 3개월 지나가지고 만약에 한국도 그럼 우리가 미국으로 자동차 배터리 수출 안 해, 반도체 수출 안 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것은 은발의 오줌 누기지.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정책의 오판이고 그 스태프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잘못된 정책을 지도자가 으쌰으쌰하면서 가는 것이, 그거는 뭐 만약 그렇게 됐다 그러면
메이드 인 USA를 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 미국의 전통 제조업의 주가가 폭등해야죠. 네. 그럼 뭐 미동도 없잖아요. 전통 제조업도 뭐 있지도 않은 거고.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랑 이제 중국 얘기만 조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해보면 중국에 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한령이 우린 다 있다고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시진핑이 저 경주에 오면 아마 한한령 풀리지 않을까, 그 선물 가지고 오지 않을까, 그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기대, 그런 시나리오는 설득력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는 기대로 그냥 뭐 접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빌드업으로서 일부의 해제는 또는 완화는 가능해요. 네.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체제 안정,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의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졌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이걸 판단한다고 하면 네. 이것은 촛불 때문에 한국의 한한령 해제하기 어려워요. 그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네. 촛불로 지도자를 2번이나 바꾼 나라를 그 나라의 컨텐츠를 아무 제한 없이 중국이 받아들인다?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과 연관이 없는 이제 아주 순수한 이제 엔터테인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해주고 특정한 기간에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게 한한령 해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입장이 아닌 중국의 스탠스로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뭐 대발의 아버지 무슨 뭐 대발의 아버지 이런 식의 완벽한 그 함유 컨텐츠의 뭐 개방 또 수입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앞으로도 불가능할 그렇죠. 것 그래서 같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비자를 면제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네, 많이 오는 거. 이게 대거 오는 건 그게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체 관광객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이제 이달 말부터 예. 이제 단체 관광 무비자로 오는데 그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들이 와서 쓰고 가는 돈 뭐 그 정도를 좀 더 기대해 그래서 볼 수 중국이 있겠다. 1년에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1억 4천만 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는 게 한 400만 명 뭐 그 내외이기 되게 때문에 적네요. 그렇죠. 그래서 1억 4천만 가운데. 우리나라 오는 사람. 그래서 그 중에서 한 10%만 한국에 온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뭐 사람 3명 중에 1명이 중국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조금 고부가 가치의 이제 여행 상품 네. 또 한국에서 엔터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중국도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용 뭐 성형 메디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예뻐져야죠. 네. 많이.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소나타 한 대 수술하는 거하고 같은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뭐 풀 메이크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거 다 이제 하게 되면 소나타 한 대 값이 견적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정말로 미용 성형 관광객들을 300만 명을 유치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현대차가 300만 대 소나타 수출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왜냐면 밸류에디드를 보면 저기 호텔도 있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그렇죠. 되고 관광져야 엄청난 되고.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한한령의 해제 뭐 오지 말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는 거를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싶고 또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블랙핑크나 뭐 이런 한국의 한류 그렇죠, 가수들이 그렇죠. 예. 미국 가서 한번 공연하면 1,000억, 2,000억씩 뭐 벌어오잖아요. 와. 네. 그런 경쟁력을 가진 나라에서 굳이 오지 말라는 데 갈 필요 없이 오히려 우리가 그런 컨텐츠나 서비스를 인바운드로 이걸로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아니, 그것도 이걸 이제 괜찮네. 키우냐는 것이 네. 그게 오히려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또 센스로 보면 또 당당하고 맞는 우리나라에서 방향이라고 한 달에 그 의료 관광으로 소비되는 그러니까 지출 우리나라가 돈 버는 돈이 2천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한 해?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예. 와, 의사를 잘 보네. 그래 이거 모으면 그 해외 가서 그 콘서트 하는 것만큼 벌어올 수 있으니 많이 들어와서 많이 쓰셨으면 좋겠네.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나라는 지금 에이펙 시진핑 한한령 해제 뭐 이걸 이제 많이 기대하고 네. 있으나 네. 그거 기대하고보단 차라리 뭐 관광객 많이 특히 이제 의료 관광 이런 것들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편이 훨씬 더 부가가치도 높고 가능성이 높은 일인 것 같다는 네. 말씀. 혹시 끝으로 진짜 끝으로 중국 지금 이제 막 증시 많이 떴잖아요. 역시 중국에서 살 것도 그 빅테크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바로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줄 서는 것이 이게 지금 중국 빅테크들이 주가 올라가는 진짜 이유입니다. 미중의 전쟁 속에서 이게 지금 미국이 제재하니까 공공 데이터의 그 스토리지 칩 50% 이상 국내 걸로 써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주가를 올려 보낸 거고 거기에 미국의 이제 제재에 대응한
뭐 여러 가지 조치가 나왔지만 주가 한번 보시면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의 한우덕 기자가 칼럼에 쓴 건데 이중티엔이라고 네. 중국에서 그 삼국지 강의해가지고 그 강연료만 1억 그러니까 200억씩 버는 분이 누가요? 계세요. 이중티엔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교수입니다. 샤먼대 교수. 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세 종목을 골랐는데 그 바로 이제 이 회사하고 이 회사하고 이 회사인데 앞 글자를 따면 이중티엔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신의성이고 두 번째가 국제 뭐 거지 시창 그 TMF 통신 뭐 이런 회사인데 주가를 보시면 그냥 주봉인데요. 거의 90도로 올라가죠. 근데 요 회사들이 다가 지금 중국의 AI 관련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뭐 AI 관련되는 것들이 M7이 이게 뭐 2, 3년간 지속적으로 올랐는데 중국은 지금 2달 이렇게 올라간 거지만 이게 2달을 끝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기간 조정 후에 계속 갈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미국의 90% 먹었던 AI 칩의 절반을 중국의 AI 칩 회사들이 그걸 장악하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수익 성장성 이거는 무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가 볼 때는 중국 투자는 훨씬 더 쉬워지는 게 미국에서 우리가 봤던 최근 4년간 봤던 패턴이 중국에 지금부터 그대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에너지 또 이제 반도체, AI 이것들이 중국에도 똑같이 이제는 뭐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미중의 전쟁 때문에 벌어졌고 네. 그게 중국의 그 국산화의 노력에 같이 맞물리면서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이야기는 우리 전병서 선생님과 함께 나눴고요.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